자, 이번에는 성종대왕의 미행. 영남지방에 한 선비가 있어 이웃에 사는 맹인과 더불어 동갑이라 정이 두터웠다. 그런데 그 맹인은 술수가 뛰어나 기묘하게 적중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 맹인이 일찍이 선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병조판서에까지 이를 것이요 라고 하니, 그 선비는 희색이 만면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하여 문명을 크게 떨쳤다. 그러나 발해는 여러 번 하였으나, 발해, 과거의 초시에 합격되는 거, 과거의 초시, 1차 합격이구만. 1차 합격, 고시 1차 합격. 자, 이거 1차 합격은 여러 번 하였으나 나이가 70이 되어서도 속과에도 붙지 못하면서 가산만 탕진해버렸다. 노인이 된 그는 하루는 자신의 평생을 회상하다가 한 맹인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하여 슬그머니 화가 나서 맹인을 때려주려고 지팡이를 끌고 맹인의 집에 가서 큰 소리로 꾸짖기를, 내가 너의 점술에 속아 이렇게까지 낭패하였으니 내가 감히 죄를 모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니 그 맹인이 대답하기를, 듣자니 금년 가을에 정시가 있다고 하더이다. 만약 이번 가을에 실시하는 과거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내가 마땅히 당신을 속인 죄를 달게 받겠으니 한번 생각해 주시오 라고 하였다. 노인은 웃으면서, 내가 나를 속였고 내가 너에게 속은 것이 내가 눈먼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고서는 함께 술로써 위로하고 술이 잔뜩 취해 돌아왔다. 자, 여기서 정시란 조선시대에 시행하던 정과의 하나로, 경과의 하나로 대궐 앞마당에서 보았다. 어떤 경사, 중대사가 있을 때 문과, 묵과에 시행하되 초시, 전시만 있었다. 그러네요. 자, 가을이 되자 노인은 노자를 빌려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서울에 도착했으나 또 한 번 굴욕을 당하자 그는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마침 은대에 한 관원이 있었는데, 은대란 은는자 대대자 써가지고 조선왕조 승정원의 별칭이네요. 어렵다, 어려워. 승정원, 은대에 관원이 있었는데 그는 곧 노인의 친척 동생이었다. 그 노인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늙고 무식해서 맹인의 말을 혹신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네. 그래서 이후로는 영원히 서울을 떠나버리겠네. 그러나 듣자니 바깥 사람이 혹 인연이 있으면 궁궐의 후원에 들어가 잠시 유람하다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자네가 나를 위해 주선해 주면 지하에 가도 유한이 없겠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매우 슬퍼하면서 은대의 하인을 시켜 길을 안내하여 대궐 안의 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때마침 8월이라 풍경이 볼만하였다. 노인이 두루 구경하며 배회할 때에 유리병을 가지고 붉은 갈대꽃 사이에 서 있는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이 노인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대궐아닌데 노인께서는 어째서 들어오셨소? 라고 하였다. 노인은 영남에 사는 시골의 선비라는 말과 평생 동안의 이력과 또 여기에 오게 된 내용을 말하자 그 소녀는 웃으며 묻기를, 그렇다면 노인의 정경이 매우 슬프겠소. 청컨대 잠시 앉으셔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 라고 하고서 유리잔에다가 향기로운 술을 따라서 권했다. 노인이 연거푸 몇 잔을 들이키자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니 소년이 말하기를, 오늘 다행히 노인을 해후했고 또 이곳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니 시를 한 수 지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자 노인은 취해서 말하기를, 그대가 운자를 띄운다면 어찌 한 수 읊어보지 않으리요? 라고 하였다. 소년이 운자를 부르자 노인이 응구첩대했는데 그 끝 구절에 궁궐한 뜰에 붉은 갈대가 난만하게 불도다 라고 하였다. 어원 홍려 난만홍. 자, 소년이 두세 번 읊조리고 칭찬에 맞지 않으면서, 듣자니 내일 모레 후기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더이다. 임금님께서 이번 방목에 시골 선비들이 많이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노인께서는 이후에 다시 응시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번 오신 김에 며칠만 더 머무시어서 이 후기 과거에 응시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참으로 그럴듯하나 노자가 다 떨어졌으니 어찌하겠소? 라고 하였다. 이에 소년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후기 과거 시험이 확실히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서 노인장께 노자와 시험 볼 비용을 보내드릴 것이니 꼭 머물러 후기 과거를 보고 가소서. 라고 하자 노인은 살해하여 말하면서, 당신의 말이 매우 고마우나 그러나 그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라고 하고서 서로 이별하고 돌아갔다. 저녁 때가 되자 어떤 하인이 와서 동구한 이서방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는데 내용인즉, 아까 궁궐에서 해하여 다행입니다. 후기 과거가 있다는 말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수험 준비 비용을 보내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그 보내온 물건이 풍성하고 호화로워 노인은 마음속으로 감격하면서, 누가 서울 인심이 되게 야박하다고 말하느냐? 우리 영남 지방은 반드시 이만 못하다 라고 하고서 그 종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후하게 돌봐주시니 감개무량하며 명심하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고서 구경이나 하면서 즐겼다. 과거 보는 장소에 들어가서 글의 제목을 보니 전에 자기가 쓴 궁궐한 뜰에 붉은 갈대가 난만하게 붉으네 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다. 노인은 이에 크게 깨달아 어제 만났던 소년이 곧 성상의 미행인 줄을 알았다. 인하여 곧 100여 구의 시를 지으니
과거장 안에 있는 모든 선비들은 제목의 뜻조차 알지 못하고 모두가 예백의 지경이었다. 예백이란 옛날 시험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짓지 못하고 흰 종이대로 가지고 나오는 일. 백지다 이거지, 백지. 그때 한 사람이 그 노인이 무난히 대작을 짓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겨 그 노인의 답안지를 슬쩍 훔쳐보고서 그도 40여 구의 시를 지어 제출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합격했다. 뒤에 성종대왕께서 그 노인을 인견하시고 6일간 병조판서에 있게 하고서 곧 봉조하로 치삭해 하고 백금 30냥을 그 노인에게 하사했다. 그래서 노인은 금의 환향하여 그 백금을 반씩 나누어 반을 맹인에게 주었다. 그 후 그 노인은 8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성종대왕이 미행을 좋아하여 달 밝은 밤에 길거리를 나다니다가 술락군에게 쫓기어 버드나무 밑에 가서 몸을 숨겼다. 그때 그 곁에는 대장장이 집이 있었는데 그 대장장이의 아들이 집 밖으로 나와 뜰 안에 오줌을 누면서 천기를 바라보다가 제 아비를 불러 말하기를 청구성이 유성 가운데로 들어가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도 나라 안에 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그 애비가 꾸짖으며 말리되 아이놈이 뭘 안다고 하는 말이냐.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 성종대왕이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이튿날 대전별감에게 그 집을 방문하게 했더니 집이 이미 텅 비어서 아무런 좌취가 없었다고 한다. 자고로 도를 얻은 선비가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숨는 일이 왕왕 있으니 이 대장장이도 반드시 은사일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어짐을 알지 못하니 어찌 후영 모수의 유파가 아니겠는가. 자, 이거 뭐 후영이나 모수는 중국 전국 시대 우리나라의 은사 그 신릉군의 객이 되어서 신릉군을 도와가지고 큰 공을 세웠고 그는 이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모수야 뭐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수자천. 모수가 이제 스스로를 천거했다.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이상.